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8일 금요일 오후 4시 3분입니다. 오늘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금융시장에 특별한 영향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정도로 일단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그 내용을 좀 짧게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토론회에 나온 거죠, 그죠? 두 후보가 토론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을 더 좋게 만들겠어,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긴 받았다. 다만 이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은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은 조금 악영향을 받았다 이겁니다. 왜냐면은 이 미국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미국을 더 좋게 만들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쓴다라는 부분에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은 조금 안 좋은 반응을 했습니다. 안 좋다라는 건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죠. 반면에 이제 주식시장은 그냥 이제 긍정적인 영향, 미국이 좋아질 수 있어,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일단 잊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이 정도로 가볍게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었죠.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제 이 기존의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AI의 쏠림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의 소외, 이게 한동안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조짐이 조금 어젯밤부터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는 이 흐름이 AI 소외가 어떻게 바뀐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제 지금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조짐이 조금 어젯밤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조금 경계하고 지켜봐야 되는 거죠. 계속 AI만 강할 수는 없다라는 약간의 경계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어젯밤은 이제 AI의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AI가 어젯밤 약해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서 조금 더 AI가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소외됐던 친구들이 더 죽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외됐던 친구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설마 이렇게 어떤 여기서 AI 쏠림이 조금 해소가 되고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막 대폭락으로 가고 일단 그런 건 아닐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AI가 죽는다고 해서 중소형주가 같이 죽는 게 아니고, 중소형주는 또 신나게 올라가고 AI가 살짝 조정이 나오는, 어쨌든 아직까지 뭐 그렇다고 대폭락으로 가고 그렇게 분위기가 확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AI가 조정이 만약 나온다면 이 돈이 소외됐던 친구들로 몰려가서 소외됐던 친구들이 조금 상승할 가능성, 그러면서 AI와 소외됐던 친구들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줄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성이 지금 보이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밤에 이제 중요한 지표 발표되는 게 있죠.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아침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가 지표 때문에 시장이 막 들썩들썩 하지는, 물론 뭐 들썩들썩 하긴 할 텐데, 사실상 그 지표는 사실 주식시장에는 이제 별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AI 친구들이, AI 대장이 매크로적인 변수에 신경을 썼었냐고요. 물가가 어떻든 간에 그냥 지네들 실적이 좋다는 핑계로 자기네들끼리 원래 혼자 랠리를 펼치고 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관심이 없는데 약간 어쨌든 들썩들썩 하긴 하겠죠, 그죠? 물가 지표가 발표될 땐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들썩들썩하고 외환 시장이 들썩들썩하니까 당연히 주식 시장도 좀 들썩들썩 하긴 할 건데, 이 주식 시장에 아무튼 뭐 큰 흐름의 변화를 줄 만한 이슈가 이 오늘 밤 물가 지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일단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물론 특별한 어떤 변화, 뭐가 서프라이즈하거나 쇼킹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진짜 명분이, 진짜 어떤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명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딱히 뭐 그냥 뭐 적당히 예상치에 대충 부합하는 쪽으로 나오면은 시장은 뭐 특별한 영향을 안 받고 그냥 가던 길 가려고 할 겁니다. 아무튼 뭐 지표가 발표되긴 하는데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일단 없을 것이다라고 일단 저는 베이스로 그렇게 생각을 깔아놓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말씀드렸죠. 그 와중에 이제 이 AI 쏠림이 조금 달라지려는 흐름이 어젯밤 나타났으니까 저는 일단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이제 오늘 밤 시장을 좀 열심히 볼 생각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들 보여드렸죠. 지금까지 반도체 지수들이 한참 동안 신나게 올랐는데
반도체 지수라면서 오늘 아침에 이거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반도체 지수들이 이렇게 신나게 올라섰는데 야 지금 몇 거래일간 여기를 회복을 못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는데 그렇게 강했던 엔비디아나 이런 걸 고려해보면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어야 정상인데 너무 못 올라오고 있다. 이건 이미 아래쪽으로 가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AI가 조정이 더 지속될 가능성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아침 이런 것들 봤던 거죠. 그죠? 엔비디아도 비슷합니다. 그죠? 엔비디아도 아침에 보여드렸던 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엔비디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지금 잘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삼각 수렴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충분히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 엔비디아 황 사장님이 주식을 팔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일단 악재는 나왔고 뭐 어느 정도 뭐 거래량도 뭐 터지고 있고 뭐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좀 그럴 가능성을 머릿속에 넣고 좀 경계를 하자고요. 무조건 이제 야 AI가 무조건 강해, 계속 대장이야, 계속 쏠림이 지속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짐이 조금 심상치 않으니까 일단 한번 확인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쭉 다 봤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에도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아시아 증시라기보다는 오늘 한국 증시에도 좀 그런 미국 증시에 잔잔한 영향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증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AI 쏠림이 조금 완화가 되려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있었다라 말씀드렸잖아요. 어젯밤에 그런 조짐이 있었다라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증시에서도 좀 약간 그런 냄새는 좀 났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종목들 보면서 뭐 좀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예를 들면은 2차전지 친구들이 그 2차전지 대표가 누구죠?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에코프로 친구들 이렇게 있는데, 일제히 뭐 물론 삼성 SDI는 안 좋았지만은 근데 에코프로 친구들이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 보면 양봉이 등장하기도 하고, 특히 에코프로 BM 같은 친구는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 등장했다 이거죠. 몇 거래일 동안 하락을 극복해서 5일선을 돌파한 척하는 이런 모습, 조금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이런 양봉을 뽑아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오늘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가 어떤 그런 변화의 조짐을 살짝 보이는 것처럼 한국 증시도 좀 변화의 조짐을 살짝 보이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변화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의 변화도 조금 좀 그렇고요. 지수도 쭉쭉쭉쭉 잘 빠지다가 좀 하락이 조금 좀 많이 좀 둔화가 되는 듯한 그런 모습, 오래간만에 상승 마감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오래간만이 아니죠. 한 2거래일째 지금 상승 마감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 150 현물지수 기준으로요. 그래서 자꾸 5일선을 회복하려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쏠림의 좀 완화가 나타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냄새는 살짝은 납니다. 살짝은. 근데 미국 증시처럼 어제 막 러셀 지수가 1%씩 오르고 뭐 엔비디아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렇게 막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아니고, 한국 증시는 살짝 냄새만 풍깁니다. 살짝, 아주 살짝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한국 증시는 여전히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강하고, 그죠? 여전히 코스피 강하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강합니다. 삼성전자는 솔직히 약간 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가 보시다시피 뭐 아래 꼬리 계속 그냥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하이닉스는 급등 가능성도 있다. 얘가 급등하면서 코스피도 같이 급등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 증시도 약간의 이런 쏠림이 좀 완화가 되는가 싶긴 한데, 어쨌든 한국 증시는 아직까지도 근데 쏠림이 강력하긴 합니다. 한국 증시는 이제 하이닉스 쏠림으로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이닉스와 어떤 뭐 자동차 쪽의 쏠림, 뭐 그렇게 일단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코스피 쏠림, 반도체 쏠림,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친구들 소외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그 쏠림이 아직도 한국은 좀 굉장히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더 쏠림이 강해질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염두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는 이제 AI가 줄줄줄줄 계속해서 좀 조정이 좀 깊어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소외되는 친구들이 줄줄줄줄 하면서 찔끔찔끔 더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미국 AI가 조정을 받으면은 한국 반도체가 무조건 약하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자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죠. 오늘 아침에 그거는 그거고 저거는 저거다. 미국 반도체하고 AI는 미국 반도체하고 AI인 거고, 한국에 있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그냥 다른 회사하고 뭔가 좀 약간 좀 다른 분야에 있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다르다라고 좀 구분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여튼 뭐 예를 들어 미국 반도체가 빠진다 하더라도 뭐 어쩌면은 뭐 한국 하이닉스와 코스피는 미국 증시가 조금 빌빌빌빌 빠지고 있더라도 뭐 어떤 어떤 오버슈팅 랠리 같은 거를 더 이어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 같은 걸 좀 해봐야 됩니다. 다양한 가능성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말이 잘 안 되죠. 야, 미국 AI 반도체가 죽는데 하이닉스가 어떻게 오른다고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아시다시피 뭐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을 오랫동안 저와 함께 봐 오셨지만은 이게 논리가 잘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논리보다는 지금은 유동성과 탐욕이 조금 더 이게 시장을 움직이는 지배적인 요소이다 보니까 그죠? 욕심과 유동성이 조합돼 갖고 주식시장을 그냥 어지로 막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나 기대감이고 뭐 이런 거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AI 그거 하나만 눈 시퍼렇게 뜨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좀 비교적 투기적인 상황이라서 아무튼 모든 일이 생길 수 있다. 무조건 야 미국 반도체가 죽으면 한국도 죽는다 이런 생각은 일단 좀 잠시 좀, 지금 하여튼 분명히 강해요. 예. 하이닉스하고 코스피는 무지하게 강합니다. 얘네는 오버슈팅도 충분히 나올 만한 기술적인 조건들은 다 갖춰졌어요. 기술적인 조건들은 갖춰졌는데 뭐 물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조건이 갖춰졌다고 무조건 이제 다 폭등 랠리를 하는 건 아닐 수 있긴 있어서 좀 지켜보긴 해야 되지만, 일단 이 정도면은 근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은 하이닉스는 뭐 얼마든지 올라도 이상하지가 않은, 막 몇십 프로 올라도 더 이상 이상하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긴 됩니다. 이게 이런 대형주들이 한번 오버슈팅이 걸리게 되면은 굉장히 무섭게 오르는 사례들이 종종 있긴 있어요. 이게 야 하이닉스가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 이런 생각은 좀 일단 조심을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계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엔비디아 보면서 생각했지 않습니까? 야 엔비디아가 무슨 뭐 $1,000를 가냐. 또 뭐 옛날에 뭐 테슬라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그죠? 테슬라가 무슨 뭐 어디까지 가. 근데 항상 그 말도 안 되는 게 다 일어나잖아요, 일들이. 그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 있겠고, 사실 이런 어떤 뭐 대형주들도 이 맘만 먹으면 엄청난 폭등 랠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 증시에서 불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요즘은 한국 증시가 워낙 좀 답답한 구간이라 그런 게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예를 들면 2011년 혹은 뭐 2008년 그때 한국 증시가 한참 이제 화랑이고 힘이 있을 때, 그때 뭐 포스코 같은 게 막 7, 80만 원 가고 막 그랬던 종목도 현대중공업이 7, 80만 원 가고, 지금은 다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어쨌든 옛날에 그런 전적들이 다 있는 게 한국 증시란 말입니다. 변동성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무섭게 튀어나올 수 있는 게 한국 증시인데, 어쨌든 과거의 전적이 그래요. 예. 뭐 LG화학 70만 원, 뭐 그죠, 뭐였지? 금호석유화학 뭐 그런 거 70만 원. 하여튼 뭐 전부 다 뭐 대형주들이 올랐다 하면 50만 원, 70만 원 이 정도까지 올랐던 게 어쨌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 생각은 해야 됩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지금 코스피와 하이닉스는 무지하게 강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럼 삼성전자는 이러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안 되는 거고요. 얘는 너무 약한 거고, 하이닉스가 잘 나간다. 하이닉스하고 저기 코스피가 이 폭등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는 분명히 강하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한국은 쏠림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다소 좀 그런 쏠림이 완화되려는 흐름이 오늘 살짝 냄새는 났지만 어쨌든 여전히 쏠림은 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살짝 그런 이야기도 좀 드리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약간 좀 투기적으로 진짜 어떤 그런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이 막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 오히려 막 몰빵 쳐갖고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막 10% 20% 먹고 나오고 그런 매매를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런 투자 방법도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하여튼 여전히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쏠림은 어마어마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제 했던 이야기 강조한 거네요. 결국 요즘에 참 환율 보면서 참 하여튼 뭐 드는 생각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달러 강세는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환율 보면서 지금 좀 들은 생각이긴 했는데, 안 그래도 환율이 지금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추세적으로. 근데 이제 원화 약세가 지금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를 해칠 만큼 그 정도로 막 원화 약세 이런 게 나타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사실 지금 상황이 보면요. 물론 우려는 많이 합니다. 환율이 더 넘어가면은 이제 뭐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고 막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워낙 뭐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화 약세 혹은 뭐 엔화 약세,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이런 것들도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주식 상승의 재료로 활용해 먹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에 대해 수혜를 보는 게 아마 자동차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뭐가 정말 좋아서 올랐다라기보다는 이제 달러 강세, 엔화 약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수혜를 보는 게 자동차 업종이니까 자동차가 지금 많이 오르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조금 삐끗하긴 했는데, 오늘 현대차가 1% 가까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오래간만에, 물론 아직도 현대차 상승은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보시면은 환율이 조금 좀 급락하긴 했죠. 오늘 환율이 6월 정도 급락하긴 했죠. 이런 걸 보면은 약간 좀 지금 시장은 어쨌든 뭐 엔화 약세, 뭐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 이런 거를 주식시장에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제 안 좋게 보는 게 좀 맞긴 맞는데 정도도 심하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 좋으니까 그런 거마저도 야 수출 기업의 호재다라고 하면서 그런 거에서 지금 찾아서 또 수익률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일단 이런 이야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이 이야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하여튼 환율은 이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일단 답답한 구간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사실상 이쯤 되면 상승 탄력이 많이 좀 둔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달러 비중 살짝 줄이고 이러는 게 보편적인 대응일 수 있는데, 근데 뭐 나는 뭐 계속 추세적으로 한번 들고 가보겠다, 나는 수익 누적돼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거 일단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리고 오히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눌림식 매수 이런 거를 고민도 해볼 수 있지 않나 뭐 싶은 자리이긴 해요. 하여튼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더 모릅니다. 얘가 더 빠질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지금은 일단 답답한 구간이고 하반 경직성이 좀 어느 정도 좀 확보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뭐 달러 들고 계신 분들 더 뭐 들고 가고 눌림식 매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지금 당장은 일단 죽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원화가 강하기 때문에 계속 뭐 달러를 지금 당장 사시는 건 좀 아니죠. 오늘 밤 물가지표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확인해보고 이제 차차 어떤 매수세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이제 그때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그죠? 쭉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한국 증시 하다 보니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봤네요. 그래서 뭐 쭉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 뭐 약간의 변화가 생기려고 한다, 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그 2차 전지가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2차 전지 뭐 탑10이라는 뭐 그런 지수에 투자하는 뭐 그런 2차 전지 하방 베팅하는 그런 상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샀다가 오늘 그냥 털었습니다. 오늘 일단 전부 다 싹 털었어요. 현금 일단 다 갖고 있고, 이 현금으로 지금 뭘 할까 약간 고민 중이긴 한데, 뭐 안 그래도 요즘에 이제 뭐 하이닉스 이런 게 지금 워낙 급등 뭐 이런 거 좀 하려고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하이닉스가 폭등 나오면 그걸 한번 차라리 추격해서 한번 먹어볼까, 뭐 그런 뭐 일단 뭐 그런 단타 정도 한번 쳐볼까라는 생각 정도 가볍게 일단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올 현금입니다. 그리고 저기 빅스 베팅한 것도 일단 싹 청산했어요. 그것도 뭐 당연히 청산했어야 되는데 미련 때문에 오늘까지 들고 온 건데, 오늘 아침에 그냥 장 초반에 빨리 보고 그냥 청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 현금 그리고 수익금은 빨리빨리 인출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 이제 다른 나라들 흐름 좀 간단하게 좀 체크만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조금 전에 개장했는데 일단은 상승 출발이네요. 이게 저기 대선 토론회의 영향, 어떤 뭐 긍정적인 영향 이런 걸 좀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상승 중인데, 전반적으로 근데 아직까지 계속 답답한 구간이고, 특히 그 프랑스 증시 이런 거는 계속해서 좀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유럽 증시는 오늘은 뭐 지금 현재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답답한 구간 안에서 좋다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고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독일 증시 같은 거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죠. 답답한 구간 여기. 근데 독일 증시는 빠질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독일 생각은 일단 독일 증시는 굉장히 강한 모습. 문제는 이제 저기 프랑스가 될 겁니다. 프랑스가 계속해서 빠지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프랑스는 빠지는데 얘도 일단 답답한 구간. 야, 이제 조만간 급락하겠구나 싶지만 오늘 밤에 중요한 미국 물가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물가지표 어떻게 나오면 핑계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는 이 장 초반에 훅 빠졌다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역시 뭐 대선 토론회 어떤 뭐 그런 미국 증시의 긍정적인 분위기 뭐 그런 거를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일단은 오늘 뭐 급락 폭락은 하지 않고 다시 어느 정도 좀 회복은 했는데, 이미 어제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일단 분위기는 일단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중국 증시입니다. 상해 종합인데 일단은 뭐 중요한 자리에서 버티고는 있는데 일단은 뭐 의미 있는 매수세 일단 그런 건 없고 아직까지는 일단 잘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아무튼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상해 종합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베팅할 수 있고 뭐 그런 건 아니라서 상해 종합은 일단은 하락이 매우 둔화가 돼 갖고 일단 잘 버티고는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아래로 축축 처지는 이런 흐름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기 실제적으로 저기 미국 증시에 있는 뭐 중국 지수 이런 것들은 보시면 이거 이미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죠? 지수의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이미 얘는 죽어가고 있어요. 얘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 이제 맞겠죠. 안 그래도 뭐 중국 증시를 뭘 해볼까 하다가 다른 거 이것보다 더 매력적인 더 뭐 다른 것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 가만히 있었습니다. 중국은 일단 이렇게 움직였고 일본은 오늘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일본은 오늘 많이 올랐다가 빠졌는데 일단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 지속입니다. 이거 일본 증시입니다. 그리고 일본 하면 엔화를 봐야 되는데 엔화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현대차 이야기하면서 환율 약세마저도 일단 아직까지는 일단 좋게 증시 상승의 재료로 일단 이렇게 활용하자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엔화 약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채권이나 외환 시장에는 좀 영향이 크게 안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주식 시장은 역시나 모르는 척하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엔화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죠 엔화가 올라가고 있고 엔화 약세, 그 유로화 약세 이런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달러는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계속 달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 수출주가 좋을 거다 이러면서 수출주 이런 걸 지금 사람들이 찾아서 주식을 사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하여튼 엔화 지금 올라가고 엔화 오늘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랠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저기 위안화는 조금 쉬어갔죠. 또 그리고 오늘 원화도 강세 나타나고 조금 쉬어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엔화가 뭐 약세를 보여서 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은 이 보시다시피 바이든과 트럼프가 어떻게든 미국을 좋게 뭐 풀어간다. 미국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걸 좀 만들어내 가지고 금융시장에 암울했던 분위기를 좀 끌어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봤고 오늘 저녁에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물가 지표가 좀 중요할 겁니다.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지켜봐야 될 거고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나스닥도 강하고 S&P도 강하고 다 이렇습니다. 이미 보시다시피 어제의 이런 상승을 다 극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될 점들이 예를 들어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옆으로 벨벨벨 겼는데 오늘 이렇게 신나게 갭상승 출발했다 시작부터 이렇게 강하게 출발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뚫고 위쪽으로 레벨업 해보겠다 좀 급등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어디서 시작하냐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오늘은 뭐 하락 출발하느냐 상승 출발하느냐 이제 지표가 한 9시 반쯤 나올 거고 그에 따라 1시간 정도 이제 싸우겠죠. 올라서 출발하냐 내려 출발하냐 여기 열심히 싸우다가 올라 출발한다 그러면 아마 좀 그 분위기로 훅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또 근데 올라간다 아마도 나스닥이 예를 들어 여기 상승 출발해서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결국 근데 AI 쏠림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오늘 반도체 지수 입장에서도 좀 중요한 날이거든요. 좀 전에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건 엔비디아인데 뭐 반도체 지수나 비슷하니까 그냥 이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오늘 예를 들어 뭐 물가 지표를 핑계로 해서 엔비디아가 막 갭상승 출발했어요. 그럼 훅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훅 올라가면서 다시 뭐 급등, 다시 AI 쏠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분위기가 좀 위태위태했다 그러면 이제 훅 빠지면서 출발하면 훅 빠지는 거죠. 훅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왔어요. 삼각 수렴형 그런 상황에 와서 지표가 미국 증시 시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 그 시가에 따라서 이제 많이 오르냐 많이 떨어지느냐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변곡 자리에 있는 게 지금 미국 대형주들과 양대 지수의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변동성 자체는 시장이 움직이는 게 이제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들썩들썩하고 좀 많이 움직이긴 할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당장 빅스가 살아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빅스는 이미 좀 살아나야 될 타이밍을 너무 지나버려가지고 빅스는 계속해서 죽고 있어요. 일단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금요일이네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